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11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랑과 함께 하시고요. 자,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자, 벌써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식상한 얘기지만 자,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가는 세월이 아쉬운가요?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2달 또 열심히 또 생활을 또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강의도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리딩 강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강부터 5강까지 5강으로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5와 6를 5강으로 나누어서 강의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강 안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자, 강의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 그 실전 강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풀이용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약간 부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듣고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보기에 아직 좀 부족함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EBS랑 안에 여러분들 이 강의 그 무료 강의 말고도 환급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토목달 브랜드를 가지고 550부터 시작해서 900까지의 환급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강좌를 들으시면서 자, 기본을 좀 다지시고 나중에 이제 환급도 받아가시는 자, 일석이조를 자,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좀 다진 다음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향상시켜 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자, 이번 달도 제가 직접 제작한 52문항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셨으면 자리를 옮겨서 1강부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의 리딩의 Part 5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조, 문법, 어휘의 유형의 문제를 구조, 문법, 어휘의 지식을 동원해서 잘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확실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영어 공부의 구조, 문법, 어휘보다는 토익의 구조, 문법, 어휘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을 잘 숙지하시고 있다면 아마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 유형 판단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정답을 찾고 해설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자, 강의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자, 1번부터 바로 문제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일단 품사를 따져라 라고 했어요. 선택지의 품사를 따져서 만약에 모두가 동일한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품사가 똑같으니까 이 자리에 같은 품사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따져보시라 그랬죠? 의미를 따져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한번 따져볼까요? 품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자, 동사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두 개의 이제 역할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문장의 동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필요한데 문장의 동사가 만약에 하나 있다면 자, 그 다음에는 동사가 아닌 C번이 바로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자, 문장 어디에도 동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빈칸 자리는 employees 이하의 동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가 맞는 거죠. 자, 그러므로 C번을 먼저 소거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상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자, benefits 같은 단어가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자, 그런 아이예요. 자, 그런데 benefits를 만약에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자, 의미상으로도 적절치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자, 결국은 이 자리가 동사 자리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C번을 먼저 지워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가 어때요? 품사가 이제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의미를 따져보라 그랬죠. 의미가 다르면 어때요? 어휘 유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의미가 똑같잖아요. 셋 다 봤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미가 같을 때는 바로 어법의 유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사 어법의 유형은 매 시험마다 적게는 3문항, 많으면 6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중요 영역인데 자, 동사의 어법은 뭘 따지라는 거예요?
자, 영어 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가 수, 태, 시제의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맞는 동사를 감각적으로 찾던가 논리적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감각적으로 찾으란 얘기는 뭐죠? 그냥 읽어보고 느낌 이상한 거 지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수부터 태, 시제 순서로 따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숫자부터 한번 따져보는데요. 앞쪽에 있는 employees라고 하는 주어가 복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동사는 오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have는 복수 동사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will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상관이 없는 동사니까 숫자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맞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태로 가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얘기인데요. receive가 뭐뭐뭐를 받다의 타동사라고 했을 때 이하의 목적어가 있으면 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능동이 맞는 거죠. 이렇게 간략한 설명이 여러분께 충분히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동이 답이 될 수 없는데 선택지 중에 수동은 있나요? 네, BPP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수동이에요. 다만 have pp는 절대 수동이 아니라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남은 것은 두 개의 선택지는 수도 맞고 태도 맞으니까 시제상의 차이만을 가지고 답을 고르란 얘기예요. 하나는 현재 완료고 하나는 미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의 단서는 무엇이며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자, 컴마. 이 부분은 부사 역할을 하는데 자, 누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렇죠. 바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인데 다음 달에 시작해서 빈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해서 뭐뭐뭐를 할 것이다는 당연히 미래 시점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B번으로 고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101번의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까지 골라봤고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 전체 문장을 해석을 좀 해볼 테니까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문장을 해석할 때는 각각의 문장 성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겠죠. 요거는 지금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자, 4개의 그죠? 5개의 성분으로 총 구성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문장 맨 앞에 컴마가 와 있으면 얘는 부사구가 되는데 ing로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앞쪽에 자,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면서 라고 할 때는 자, 우리가 그 분사구문으로 자, beginning이나 starti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이론과 함께 굉장히 문장 앞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구니까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시작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은 받을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명사가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 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 비용이에요. 자, reimbursement는 상환이 되겠죠. 내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는 상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비용의 상환의 그런 어떤 benefits가 되겠어요. 자,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의 뜻도 있지만 자, 회사에서는 무슨 뜻도 있죠? 그렇죠? 주로 복수로 많이 쓰는데 복리후생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Education Expense Reimbursement라고 하는 그런 복리후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up to는 상한선 얼마까지의 개념이니까 상한선 얼마까지? 바로 자, 매년 2,000불까지의 benefits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up to 이하는 앞에 있는 benefits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구로 판단을 하시면 자, 구조 판단의 근거에서 그대로 써져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해석까지 마무리 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럼 품사부터 먼저 한번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에서 자, 여러분들 has 이하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has 이하의 목적어로 internship은 적절할까요? 적절치 않을까요? 적절치 않습니다. 왜죠? 바로 이 sever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토익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자, several 이하에는 반드시 복수명사만 온다. 이것이 결론인데 왜 복수명사만 오죠? several이 몇몇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명사가 이하에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복수명사가 또 나와서 자, 요렇게 복합명사를 구성하지 않으면
several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복수명사처럼 생긴 것을 답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B번과 자, C번을 먼저 소거하고 A번 아니면 D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자,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가 S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쓸 수도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동사에 붙어 있는 S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아주 고득점자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만 정보를 더 드리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것은 옥외 그러니까 자 실내가 아니라 자 바깥쪽을 우리가 옥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인턴십 옥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복수명사라고 하더라도 자 타당해요 안 해요? 의미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바로 D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사에 ing가 붙으면 동명사라고 하고 동명사는 동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복수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부의 ing는 일관성은 없지만 완전히 명사화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오프닝은 그 ing형 명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픈에도 명사가 있지만 오프닝도 명사인 것이고 자 요거는 몰라도 좋지만 자 여러분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중요 단어예요. 자 오프닝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빈자리 공석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몇몇의 뭐예요? 인턴십의 빈자리들을 가지고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ing형 명사가 토익에 출제되는 것이 고작 해봐야 20, 30개 정도가 반복 출제가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오프닝이 다루어져 있으니까 자,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동명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순수한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게다가 뒤쪽에 s까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더더욱이 우리가 먹기 좋게 딱 지금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D번으로 고르면서 해설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회사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몇몇 공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석이 바로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자, 공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LLC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토익에 나오는데 자, 저거는 여러분도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회사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서 손해볼 일은 없겠죠. 자, 이것은 Limited Liabilities Compan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한된 liability. 자, liability는 무슨 뜻이죠? 자, li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에는 뭐뭐 하기 쉬운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responsible과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따라서 liability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금전적 채무나 책임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limited liabilities company라고 하면 제한된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 회사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자, 세련되게 전문용어로 쓰면 유한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LLC가 자, 토익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답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2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10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이하의 형용사 보호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왜? 선택지가 다 형용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뭐죠? 품사 같고 의미 같으면 결국은 어휘 문제인데 aware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하다, 알다의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aware 다음에는 전치사를 뭘 써요? of를 95% 이상 쓰고 일부 about를 써서 about 이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of라고 하는 전치사에 about의 뜻도 여러분들이 간간히 있으니까 자, 이거는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be aware of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게 좋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뒤쪽에 있는 for 이하와 결합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마찬가지죠. 비서가 어떻게 했어요? 일정 다시 잡았어요. 그 회의를요.
언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자, for 이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간.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이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자, 골라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C번의 eager는 뭘까요? 자, eager는 열렬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모두에게 열렬한 시간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C번도 오답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ompetent라고 하는 단어는 오답이지만 좀 살펴봅시다. 그럼 별표 2개 드릴게요. compet라고 하는 동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compet이 경쟁하다죠? 형용사형은 competitive라고 하는 형용사형을 쓰기 때문에 competent는 compet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의미는 뭐죠? 유능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능할 때 우리는 competent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비록 D번은 오답이지만 별표를 2개 드렸어요. 이유는 바로 자, D번의 competent는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익의 문장 안에서도 자, 자주 보이고 리스닝에서도 가끔씩 들리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셨으면 하는 자,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범위, 범위가 없는 그런 시험, 탭스 같은 그런 시험이라면 사실은 어떤 정보를 드리고 나서 이 정보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휘적 차원, 문법적 차원, 구조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만약에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런 추가적인 정보 자,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Be aware of about도 외워두시고 competent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를 딱 보니까 인칭대명사 문제죠. 자, 매 회마다 인칭대명사 문제는 하나 내지 2개씩 꼭 나와요. 자, 그런데 인칭대명사가 각종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자리는 일단 품사상 누구 자리예요? submit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must submit. 그 다음에 뭘 제출했나요?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이미 목적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더 있어요? 그럼 인칭대명사 중에서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거 누가 있어요? 뭐 긴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바로 정답은 D번이죠. 만약에 부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가 답이죠? 자, 그때는 themselves가 답이에요. themselves는 제귀 대명사라고 해서 품사상으로는 분명히 대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강조를 위해서 부사 자리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제귀 대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제귀 다시 돌아갈 때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서만 써요.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귀 대명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딱 가져야 될 것은 주어 자리에 못 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1번.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쓰이더라도 어때요? 주어가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인칭대명사이긴 하지만 목적격이죠? 목적격은 제기대명사와 어떻게 구별돼요?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얘를. 알겠죠? 얼마나 쉬워요. 자, 그리고 똑같은 명사 자리지만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서는 누구를 쓴다? 바로 주격인 they를 쓰더라. 자,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them을 쓰더라. 이것이 인칭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에요. 맞죠? 자, 나머지 대명사들은 it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더라도 주어 자리에서도 it, 목적어 자리에서도 it이라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면 인칭대명사 문제는 뭐부터 따져본다? 자, 누구의 자리인지를 따져본다. 그래서 형용사 자리면 누가 답이다? 소유격. 부사 자리면 누가 답이다? 자, 바로 제규대명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명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격을 따져보시고요. 자, 주격인 경우에는 누가 답이 되죠? 그렇죠. 자, 주어 자리인 경우에는 주격이 답이고, 목적어 자리인 경우에는 바로 제기대명사와 일반 목적격이 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주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목적어 자리면 제기대명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자리면 목적격을 그냥 쓰면 되겠죠. 물론 소유대명사라는 아이도 있어요. 자, 정답이 될 확률이 대단히 낮은 아이긴 한데,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는 격의 구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주격, 목적격 구분 없이 다 쓰일 수가 있으므로
자,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도 함부로 지우지 마시고 자,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체 강의를 다 해드렸고요. 자, 이 자리는 지금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바로 applicants. 지원자들이죠. 동사 어디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제출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원자들이 바로 어떤 지원자들이에요? 바로 for 이하의 직위를 얻기 위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front desk clerk 되겠어요. clerk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clerk이라고 하는 단어는 잡일을 하는 사환의 의미였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사원의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front desk clerk의 그런 포지션을 얻기 위한 자, 그런 지원자들이 되겠어요. 자, 그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 포지션이에요? 호텔의 포지션입니다. 호텔의 특정 포지션을 얻기 위한 그런 지원자들께서는 자, 그들의 누구? resumes, 이력서를 제출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르면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언제까지? 바로 자,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이력서를 제출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104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105번 가겠습니다. 105번은 A, B, C, D가 모두가 명사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독해 지문을 보시다 보면 profits를 동사 자리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의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는 5, 6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명사로 알아두시고. 자, 결정과 생활. 야, 요것도 live 혹은 live. live는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고 live라고 하면 동사겠죠. 자,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동명사로 쓸 수 있지만 자, 앞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오프닝처럼 이 아이도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활. ing형이 동명사가 아니라 순수한 명사로 쓰이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cost of livi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생활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profit은 이윤이고 자, 그 다음에 transition은 trans가 원래 옮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A라고 하는 단계에서 B라고 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거죠.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과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과도기라고 하면 transition period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굉장히 똑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고정 표현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문제는 무슨 유형? 바로 어휘 유형입니다. 그럼 해석 똑똑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구매과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make a blank가 되겠어요. about 이하에 대해서 빈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ut 이하의 내용은 뭐죠? Which supplier they will ask to sign the 3-year contract with the company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which supplier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아이예요? 바로 ask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which supplier라고 하는 의문사로 놓고 앞으로 땡겨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공급업체한테 바로 계약에 사인을 하도록 자, 요구를 갖다가 할지에 대해서 뭐뭐뭐를 했습니다.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about이야. 어떤 공급업체한테 사인을 하라고 요구할까? 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Purchasing Manager는 바로 결정을 했을까요? 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자, profit을 이윤을 만들어냈을까요? about 이하에 대해서 이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 과도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 decision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해석 안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 회사와의 3년 계약서에 사인을 갖다가 하도록 어느 공급업체한테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 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5번도 정답 A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면
make라고 하는 동사는 늘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지만 이하에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게 되면 make는 뭐라 그랬어요? 저 행동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make a call, 전화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주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해요? 뭐뭐뭐 하다라는 번역을 잘하게 되니까 여러분 make a decision 같은 표현은 눈여겨서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첫 번째 5문제 자,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자, 구조, 문법, 어휘의 자, 영역을 골고루 저희가 좀 지금까지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 충분히 이해가 좀 잘 되셨죠? 자, 그러시면 첫 강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중력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잠시 화면의 구성을 좀 바꾸고 자, 후반부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부터 110번까지 후반부 강의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점검을 좀 하고 갑시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5강 다 보려고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이 강의가 길게는 한 40분에서 45분, 짧게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5개를 한꺼번에 다 보시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복습도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1강 내지 2강 정도씩 시청하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강의 안에 정답만 찾아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보들이 자, 토익의 데이터들이니까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답만 찾고 지나가지 마시고 자, 강의들을 잘 꼼꼼하게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까지 학습을 하시려면 하루에 이거 다 5강을 다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좀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좀 시청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자, 바로 106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06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elected는 선택된, 선출된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분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일 수도 있겠죠. 얘는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입니다. 만약에 형용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자, 2개가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동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죠? 그런데 자, 여긴 누구 자리예요? 더 다음에 명사가 떡하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고민들 번거롭게 필요 없이 D번에다가 1초 안에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electable은 당연히 선출할 수 있는 자,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 D번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서 자, 해설은 마무리를 하고 자, 추가적으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있는데요. 그 선거가 뭘 위한 선거입니까? New School Board Committee Members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 못 하시겠으면 다 제끼시고요. 멤버들을 뽑기 위한 선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School Committee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oard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자, Board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원회라고 하는 뜻도 있고 널빤지 판때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원회의 뜻이면 커미티도 또 위원회의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 3번째 보드의 뜻을 알려드리고 자, 3번째 보드의 뜻은 별표를 하나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자, 우리가 숙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숙박의 개념으로 잠을 자면 밥도 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자, 이런 숙박의 개념으로 우리가 board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의 숙박위원회니까 보통 기숙사와 관련된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단어는 숙박. 그 다음에 자, 그 안에서 밥 먹고 나면 또 식사까지를 다 포함을 해요. 숙박과 식사. 그러므로 요거는 학교 기숙사 위원회라고 번역하시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의 의미로도 가끔 토익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는 정보는 아니라 별표를 하나 드렸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학교의 그런 어떤 기숙사위원회의 멤버들을 뽑기 위한 선거가 자, 개최가 될 것인데 언제 됩니까?
바로 어디에서 됩니까? 자, 여기에서 시청에서 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열려요? 자, 다음 주에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106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부사로 되어져 있어요. evenly라고 하는 단어는 좀 주목을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예요. 여러분들 스펠만 똑같습니다. even 자체를 부사로 쓰면 무슨 뜻이죠? 이때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거나 혹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반으로 갈랐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즉 평평한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갈랐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짝수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동사는 당연히 평평하게 하다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evenly는 위쪽의 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래쪽에 이 형용사에 ly가 붙은 부사예요. 그래서 evenly는 무슨 뜻이다? 균등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A번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빈칸 자리를 주고 even과 evenly를 같이 주는데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강조 부사가 답인지, 자, 균등하게가 답인지를 자,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currently가 있는데 currently는 현재라고 하는 뜻이고 currently는 동사로 수식할 때 항상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 아이는 동사 수식을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죠? 바로 반드시 현재 시제이거나 현재 진행 시제만 수식할 수 있어요. 왜? 저 단어의 뜻이 현재 지금의 뜻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답을 쓰기 전에 시제부터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는데 괜찮았어요. B번은. 자, C번은 shortly인데 shortly는 또다시 주목하셔야 되죠. 자, 요건 별표를 2개 드릴게요. short라고 하는 단어에 ly가 붙은 부사가 아니에요. short는 그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러면 shortly는 뭐죠? 부사는 맞는데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류의 단어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순의 뜻입니다. 곧. D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C번처럼 중요한 단어인데 얘는 자, 더 자주 나오니까 별표를 3개 드릴게요. 얘도 close가 가까운 가깝게의 뜻입니다. 따라서 closely라고 하면 전혀 다른 뜻인데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밀접하게, 면밀하게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시면 도대체 어떤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빈칸에 맞느냐라고 하는 어휘 유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좀 해보는데 유니언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니언 스트라이크는 노조의 파업이죠. 노조의 파업의 결과로서 이게 직역이에요. 뭐뭇의 결과로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뭐뭐가 생겼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비가 온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야구 경기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비가 왔기 때문에 취소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따라서 노조의 파업 때문에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메트로 트레인 서비스예요. 자, 기차 서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이용 가능하지 않으려면 미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shortly가 오려면 앞에는 will be unavailable shortly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shortly는 주로 동사를 수식할 때 미래 시점과 함께 쓰인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균등하게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밀접하게 이용 가능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7번에 부사 어휘 문제였고요. 자, 혼돈이 되는 부사는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도 앞으로 변형 출제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자, 추가적으로 설명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으로 가시면 108번이고요. 108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구조 문제고 품사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자, 사실은 함정이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recently replaced가 부사 플러스 동사니까 자, 요거 타동사라고 보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미 로고로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명사 목적어가 와 있죠. 그러면 지금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품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구조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빈칸이 있으면 굉장히 쉬웠겠죠? 왜? 당연히 명사 앞에는 명사로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그죠? 의미상 만약에 그 형용사가 적절치 않다라고 한다면 물론 복합명사가 되는 일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 대부분 형용사가 답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형용사까지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로 수식하면 당연히 부사가 답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석 없이 정답을 그냥 B번에다가 딱 쓰시면 이거는 바로 사망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태까지도 이 예상문제 프리트강을 통해서 몇 차례 여러분께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드렸어요. 자, 명사 앞에 당연히 형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그럼 부사만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수식어구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명사는 아니지만 형용사가 또 하나 와서 뒤쪽에 있는 로고를 2번 수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식어구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식어구는 안 나와도 되고 필요하면 2번 수식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3 long sentences 라고 하면 3개의 긴 문장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부사와 형용사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자, 형용사 앞에 부사를 찾는 유형이 거의 80% 이상이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또 한 번 수식하는 경우의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점을 주의하시고 어떻게 주의해야 돼요? 자, 바로 무작정 부사에다 답 쓰지 말고 해석을 해보고 자, 문맥상 적절한 수식어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명사 앞에도 무조건 형용사를 답으로 쓰면 안 되고 복합명사도 고려를 해야 되듯이 의미가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이런 조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최근에 교체했다. 바로 전통적으로 법인의 로고를 교체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존에 쓰던 법인의 로고를 교체했다라는 게 말이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이 출제된다가 1번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런 식의 유형의 말뭉치로 여태까지 출제됐던 게 뭐냐? 라고 하면 Traditional Corporate Logo 외워두시고 또 자, 뭐가 있을까요? Recent Economic Downturn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근의 자, 경기 하강이 되겠습니다. 또 Local High School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Locally High School은 말이 안 돼요. 지역적으로 고등학교가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자, 고등학교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식의 자, 말뭉치들을 여러분들이 자, 정보로 유형과 함께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자,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 자, D번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문맥상 D가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죠? 자, 그러시면 정답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를 했으니까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정보는 회사가, 2번 정보는 뭐죠? 최근에 교체했어요. 3번 정보는 뭡니까? 법인의 로고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보는 뭐예요? 새 곳으로 교체했대요. 그리고 5번 정보는 무엇입니까? 자, 새로운 로고가 어떤 거죠? 특징으로 한답니다. 뭘 특징으로 한답니까? 좀 더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자, 그런 새로운 로고와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108번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 짓고요. 자, 109번 넘어가겠습니다. 109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의미는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전치사의 어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요. 1번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케팅 팀 출신이에요. 웡이라고 하는 사람이 collaborate. 자, 뭐 여러분들께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단어죠. 요즘에는 뭐 콜라보레이션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협동하다, 공동작업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outside agency와 공동작업을 하는 거니까 누구누구와 공동작업을 하다의 맥락 맞죠? 자, 그러면 동반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누구예요? 이 중에 wi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참고로요. 여러분들 무슨 일과 관련해서 공동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 on도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collaborate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뭇에 관해서 공동작업을 하다의 뜻이고
collaborate with somebody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공동 작업을 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collaborate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on에다가만 답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 뭐 토익 학원 같은 데서 정보를 줄 때 collaborate가 나오면 답은 on이야 라고 무작정적으로 그냥 암기를 하신 분들은 전치사 어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나왔을 때 어떤 전치사가 필요하다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답을 쓰는 것이지 뭐다 하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조건을 부여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서로부터 왔는데 공동 작업을 했어요. 얘네들하고. 에이전시라고 하는 단어는 대리 대행을 해주는 회사죠. 그래서 외부 기관이라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come up with는 또 별표 2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의 뜻이죠. 뭐를요? 자, 광고 전략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 광고 전략은 누구를 위한 광고 전략이에요? 자, 신제품을 위한 광고 전략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자, 외부 기관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to start with는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는 전체가 하나의 수거 표현으로서 부사입니다. 마지막이 with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to start with는 뭐죠? 자, 바로 우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의 부사 수거 어휘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to 부정사가 나오고 with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따지셨으면 이거는 자,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시려면 to start with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부사로 달달달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as well as는 잘 아시겠지만 and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moreover와 similarly는 둘 다 부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품사상 안 되는 게 자, 누가 되겠습니까? 자, 보니까 meals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뒤쪽에 지금 여러분들 snacks와 beverages가 있으니까 여기 부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택도 없는 거죠. to 이하에 대한 access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미 명사가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여기 부사가 나오고 뒤에 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수습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누구만 답이다? 바로 등위 접속사 개념의 as well as만 답입니다. 그러니까 snacks and beverages 뿐만 아니라 바로 meals에 대한 access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snacks and beverages가 하나의 명사로 B라고 본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A로 놓고 보고 B뿐만 아니라 A에 대한 그 access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명사 대 명사를 대등하게 연결하려면 as well as 이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품사 문제는 어미를 가지고 놀았죠. ly가 붙으면 부사형 어미, ment가 붙으면 명사형 어미 이러고 놀았는데 요즘에는 자, 똑같은 구조의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자, 어미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구조 유형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어구나 단어들을 보게 되면 항상 품사부터 얘가 뭘까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앞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번 카페테리아에서 2번 자, 양쪽 모두 방문객들과 직원들 양쪽 모두는 자, have access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디에 대한? 바로 to 이하에 대한 access죠. 음료나 스낵뿐만 아니라 자, 식사에 대한 그죠? 접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에? At a very affordable price가 되겠어요. 싼 가격에. 자, affordable 별표 2개. 요거는 형용사 어휘로도 잘 나와요. afford가 뭐뭐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뭐뭐 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의 뜻이기 때문에 affordable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값이 싼 그런 뜻이죠. 그래서 affordable은 cheap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첫 번째 열문항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문법 어휘의 10문제를 만나보셨어요. 자, 먼저 유형 판단하는 법. 명확해지셨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부터 쭉 읽고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선택지부터 먼저 분석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무슨 벽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품사가 뭔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시간 배분도 잘 못하게 되고 문제풀이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률도 떨어진다. 라는 점 잊지 마시고 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대로 문제 유형부터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면 해석 들어가고 어법 문제면 적절한 어법의 아이템을 찾고 자, 그 다음에 구조 문제면 문장 구조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꼭 그거 정답을 낸 다음에는 해석까지도 마무리를 다 해보셔야 Part 7에 대한 자동 대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강의는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제가 제안해드렸던 사항들 잊지 말고 잘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두 번째 강에서 1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